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1% 포인트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변화가 없이 횡보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 34로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동률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33에서 35로 2% 포인트 더 많아졌습니다. 지지도가 높아졌죠. 그래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요렇게 오른쪽만 보시면은 오른쪽 네. 요 역전이 끝에 됐네요. 예. 이게 이제 마치 그 민주당의 골든 크로스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요거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크로스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횡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만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2% 포인트 더 좋아졌다. 네. 예.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역시 횡보죠. 다만 지난 3월 1주하고 비교하면 민주당은 오차범위만큼 올랐습니다. 29였다가 5% 포인트. 32, 33, 35까지 아, 6% 포인트. 예, 6% 포인트 더 많아져서 오차범위만큼 좋아졌습니다. 네. 예.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39에 고점을 찍고 38, 34로 내려왔다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 좀 올려야 될 때잖아요. 올려야죠. 근데 하락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어서 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선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저기 농담 삼아 개업하자 폐업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취임하셨는데 그냥 컨벤션 효과는 싹 사라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다시 떨어진 상황에서 아하. 뭔가 좀 기운을 내셔가지고 네. 그 대통령실에 이제 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당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닌 것도 같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법 리스크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거 회복했거든요. 35 수준이면. 어.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서면 40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벌써 불과 이제 3주 전에 10% 포인트라는 큰 폭으로 국민의힘이 이기던 앞서던 그렇네요. 그 상황이 완전히 언제적 얘기냐는 것처럼 네.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불과 3주 전인데 불과 3주 이렇게 전입니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라든지 먼저 이제 여기 39대 29로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을 때는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때 그 부결 투표 이후에 좀 뭐랄까 민주당 내에 좀 그 일부 그 저기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박 색출을 하겠다고 막 나섰었을 때 그게 좀 약간 내홍처럼 비춰져서 약간 빠졌던 게 있었는데요. 밖에서 볼 때는 예, 이게 그런데 뭔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맞습니다. 뭐가 시끄러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니까 이랬는데 이재명 뭐 대표 그런 거 하지 말자. 네. 좀 다 같이 원팀 하자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는 쭉 올라가고 있다. 요거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홍을 마치 수습하고 그렇네요. 여러 극복을 가지 하고 있어요. 단합된 모습 또 비명계의 어떤 목소리도 경청이 되는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네. 새로 출범했는데 아. 이거 뭔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여론에서 언론에서 예. 민주당을 때리고 예. 금방이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질 것처럼 예. 특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예. 그런 좀 식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뛰어넘어서 난관을 좀 극복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지지율 추세로만 본다면.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그 청년층 아, 69시간, 60시간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몇 때 시간 일하세요 일주일에? 제가 지난 월요일은 새벽 4시 30분까지 일했습니다. 몇 시부터? 그 전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을 했는데 그때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죠. 저는 이제 보고서가 있으면 네. 그 보고서에 혼을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근데 일해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대표시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예. 밑에 알아서 직원들 그렇게 해야죠. 일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층에서 이렇게 볼 때 그 더불어민주당이 4.5일제 얘기를 다시 좀 꺼냈거든요. 아, 예. 맞아요. 그런 거를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사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는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뭔가 힙한 것들, 예. 그다음에 세대를 앞서가는 것들을 그렇죠.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K-팝, K-컬처 때문에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동 시간은 69시간씩 해야 돼. 그렇죠. 사실 이러면은 안 살죠. 대한민국 국민의 맞습니다. 자부심이. 노동 시간은 예전 전태일 열사 그 당시에 그런 투쟁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예. 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홍보가 덜 됐다. 예, 69시간씩 매주 일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 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달에 그렇죠. 일주일만 69시간 일한다고 해도 나머지 3주는 예, 리듬이 예. 깨져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야근이 네. 철야 근무하는 야근이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된다. 어. 예, 1급인지 2급인지 그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발암물질이다. 네. 그래서 야근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그 암에 아.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순환기 계통 좀 뭐라 그럴까요? 생활 질환들에 시달리게 되고 해서 네. 사실은 국민 건강상 대단히 안 좋고 이거는 69시간 이 문제는 다시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 관계 당국도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69시간 뭐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연애도 하고 뭐 애도 낳고 뭐 키우라는 거는 좀 네. 좀 그렇죠. 어처구니가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탁상 행정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예. 이 주 8시간을 예. 그러니까 그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최대치를 69시간 69시간 해도 그걸 뭐 다 돈으로 뭐 두 배씩 쳐서 시급을 두 배씩 쳐서 준다 월급을 두 배씩 준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약값은 3배 듭니다. 아 그렇죠. 예. 골병드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아니 노동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예. 홍보가 잘 안 됐다. 예. 뭐 장해찬 최고위원 등등 해가지고 MG 노조들과 뭐 맥주 회동을 한다고 하던데 예. 설득해서 끝날 일이 아닌데 계속 물고 음. 가려는 모습 이것도 하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저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거를 정부 여당에 가면? 가져가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게 예전에 이게 지금 이 정당을 이제 이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60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 한참 일하실 때의 그 생산성과 지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그 노동 시간을 늘려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 되기 싫다. 다시 후진국으로 가자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콘텐츠가 나오고 이제는 콘텐츠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뭐 가발 만들어서 팔고 이랬는데 이게 많이 다른 건데 생산성도 노동 다르고. 시간. 그럼요. 많이 놀고 해야 우리 거기서 창의적인 게 나오죠. 그렇죠. 청년 노동자들이 더 좋은 그런 어떤 산업을 이끌 수가 있는데요.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잘못된 이해, 잘못된 예. 정책 이것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 예. 지금 뭐 44로 지난주와는 같지만 예.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 예. 이런 말씀이세요. 예. 자 그러면 이 청년층에서의 지지, 예. 청년층만 좀 떼서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청년층에서의 지지도 네,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여기서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더불어민주당 25, 네, 20대에서요. 국민의힘 22. 22. 예, 이렇게 어허. 나오는데 진하게. 30대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고. 예, 예. 그래서 30대에서는 25, 4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0대에서는 확실히. 국민의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살짝 높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수습하려고 하니까 예. 그런 것들 좀 반영될 예. 수 있겠다. 여기서 보면 이 무당층이 네. 20대에서 45입니다. 45. 아이고 많네요. 예, 예. 45면 응답하시는 분들 중에 18에서 29세 분들 중 45%가 무당층이다. 무당층이다. 예, 예. 음,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40대에서는 국민의힘 19%, 예. 거의 뭐 전 연령대에서 정의당이 10%입니다. 40대에서 40대에서는 예, 예. 이것도 좀 눈에 띄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가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낮아지면 그리고 정의당이 높아지면 40대에서 정의당이 2등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네요. 예, 예, 자, 50대는 뭐 역시 예, 예, 여기도 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모습이고, 예, 맞습니다. 음, 예. 50대에서 42. 네, 그런데 이제 60대
70대는 예, 여기서는 더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모습이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 갤럽 조사가 네. 보수 성향이 많아서 뭔가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말씀하시는 있어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네. 이렇게 보시면 보수가 많이 잡힌 거는 맞거든요. 예. 그런데 중도도 적지 않게 잡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 가중치를 적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어쨌든 보수가 이렇게 좀 보수가 많이 좀 많습니다. 예, 예. 잡힌 거는 그런 사실인 것 상황인데 사실은 보수가 지난주보다는 같아요. 15명 덜 잡혔어요. 그래요? 중도가 많이 잡혔네요. 예, 중도가 살짝 더 잡혔습니다. 17명. 아하.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보수 일변도의 조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보수 성향 분들이 지금 열심히 뭐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응답 적극성을 여론사 응답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층에서 더 이제 응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예, 뭐 그거는 매주 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예, 예, 중도층이 얼마나 더 들어오느냐 이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고, 왜냐면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예, 예.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